어찌 역미귤정이니. 거의 이르렀는데 바로 우물까지, 두레박줄이 우물까지 미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병이면, 그래서 이제 자꾸 흔들흔들 하다가 두레박을 깨트리면 하는데, 두레박을 깨트린다라고 할 때 병이라고 하는 것이 두레박 병인데요. 옛날에 아마 보통 옹기로는 만들지 않는데, 그죠? 기와 와자, 옹기 와자를 이렇게 썼네요. 옹기 와자, 기와 와자, 글자 자체가 이렇게 되죠. 보면은 우물정자의 그 변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물에까지, 옛날에 이제 아마 옹기를 가지고 원래 안 하죠. 나무나 이런 걸 가지고 해서 만들어 쓰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 그릇을 깨트린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쓴 거니까,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데 밑에 이제 침묵으로 이렇게 잠기게 만드는 형태가 바로 이제 우물정자가 되고, 그래서 그 두레박을 이기병이면 흉하니라. 결국은 물을 그 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건 상징적인 의미로 바로 정전법을 시행하려면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나라에서는 조법이요, 주나라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두루 통한다. 그래서 철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철법이라라고 하는 내용도 논어에 딱 한 번 나와요. 공자의 제자였던 유자가, 막 그때 공자가 병들어 계셨거나 아니면은 돌아가신 직전, 아니 병들었을 때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그 애공이, 노나라 애공이 유자를 만나가지고, 자, 우리가 누리떼 피해도 많고 지금 국가 재정이 굉장히 바닥이 났다. 그래서 두루두루 돈 쓸 일은 많은데 세금을 좀 더 걷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유자가 대뜸 뭐라고 하냐, 그냥 철법입니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이 가난한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난한데 어떻게 임금이 부자가 되겠느냐. 그 다음에 임금이 부자인데, 그죠? 임금이 부자인데 백성들이 어떻게, 그죠? 임금이 가난하다면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부유한데 어떻게 임금이 가난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오로지 철법만이 최고다. 철법은 대체로 보면 10분지 1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9분의 1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9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중국 가보신 분들은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워낙이나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우리처럼 아침에 밥 먹고 나가서, 이른 새벽 밥 먹고 나가서 딛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예요? 뭐라고 그러죠? 새참도 내다주고 할 그 구조가 아니에요. 아예 어떻게 되느냐? 봄이 되면 농막에 나가서, 여기 농막에서 아예 짓고 살아요. 살고, 가을에 다 끝나고 나면은 이 농사 거지들 가지고서는 어디로 들어간다? 읍내로 들어갑니다. 자, 읍내에는 뭐예요? 가족들 또 여자들하고 애들하고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또 각각 집터를 하나 주죠. 집과, 그 다음에 뭐죠? 밭. 그래, 그 식구들 먹고 살 만한 밭. 그 다음에 그 식구들 고기 먹고 살아야 되죠. 가축우리. 가축우리. 닭하고 돼지 기를 공간. 그 다음에 또 뭐냐, 옛날에 늙은이가 몇 살 되면은 50살 이상이면은 추우니까 뭐 해야 돼요? 비단 옷도 입어야죠. 그래서 비단 옷을 입고 살 수 있게 뭐냐면은 누에 뭐예요? 누에밭. 그죠? 뽕밭도 이렇게 키워줄 수 있을 정도에 그게 기본적으로 다 제공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60 넘어서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면 그 돈을 걷어서 어떻게 돼요? 자식한테 주는 거죠. 자식 가족으로 해서 부모가 늙으면 부모 부양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은나라 때 조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몇십 정이냐면 70묘를 기본으로 하고, 주나라 때는 100묘입니다. 100묘가 기본 한 가족에다 5식구 내지는 8식구 정도 이렇게 돼서 하고, 이제 땅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들고 나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기본적인 요금, 이걸 해서 만약에 땅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조금 더 주고, 식구가 또 많다 그러면 더 주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의 그 철법이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은 두레박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된다? 권력 자체도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자의 단전을 보면은 손호수의 상수정이니, 자, 손이, 그죠? 물이 손에게 어떻게 되나요? 손호수, 손이 물에게, 그러니까 일단은 물에게 공손하니가 되는 거죠. 물에게 공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 밑으로
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손은 손입이라 그랬습니다. 바람은 밑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물 속으로, 그죠? 물 속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손이 물 속에 있고, 물은 위에 있다 해서 상수가 되는 거죠. 손이 물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상수, 물이 위로 올라온 물이, 이것이 바로 정이니, 정은 양이 불궁야하니라. 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기르는데도 궁하지가 않느니라. 우물물은 포더라도 계속 그저 샘솟아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그 중국의 그 대륙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저 요순시대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그런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었어도 궁하지가 않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계속 그 농산물이 나오는 거니까 궁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개읍불개정은 도읍지는 고쳐도 정치를 잘못하면 그 정권 무너지죠.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은 저 도읍지도 바뀌고, 그러나 정을 고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살림을 위한, 나라의 살림을 위한 기초, 가장 근본이 되는 경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정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내의 강중야요. 이에 뭐냐? 강으로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러한 강중한 현인이 권력을 틀어쥐고 있을 때 이것이 정전법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흘지역 미귤정은 결국은 미유공야요. 이건 공을 두지 못하는 거죠. 두레박이 닿을 듯 해가지고 닿지 못하면 우물물을 푸지를 못하는 거니까 위정자로서 공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고, 이기병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흉예라. 그래서 두레박을 깨트린다. 물 자체도 푸지도 못하니까 흉하다.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자, 굴러온 복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의 무너짐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활, 이것이 이제 정이라는 것이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바로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내용이기도 합니다. 공자가 전체 괴상을 보고 목상유수 정인이, 나무 위에 물이 있는 것이 정인이니까 이제 일단은 우물물의 형체를 가지고 표현한 거죠. 우물물의 형상을 가지고 표현했지만은 그걸 보고 군자 이하여 뭐한다? 노민권상이니라. 백성을 위로하고 백성을 수고롭게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서로 돕도록 권면하느니라. 자, 백성을 위로한다, 백성을 수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 농사 누가 짓는 거예요? 백성들이 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하여서 백성들마다 다 농토 분배를 해서, 근데 결국은 협동농장이죠. 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농사는 결코 한 집 식구로 못 짓는 거죠. 같이 온 마을 사람들이 합해서 해야 되니까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권상이죠. 서로 간에 돕도록 권면하는 것. 요건 짠가요? 뭐 하는 거예요? 권상하는 게? 나중에 이 이른바 성인의 돈은 다 무너지고, 이른바 그저 군대 덕치라는 것도 없어지고 하면서, 송나라 때 일부 학자들이 그저 성리학 체계를 이렇게 쓰면서, 야, 이거 나라가 못하니까 우리만이라도 정전법 체제를 좀 해보자. 너네 땅 있지? 우리 귀족이니까, 그죠? 너도 땅 있지? 그럼 우리 동네만이라도 이걸 한번 해보자 한 게 뭐예요? 향약이라 하는 겁니다. 향약. 향약이다 그러면 조선시대도 주로 기본적으로 뭐예요? 개. 무슨 뭐 대동개인데, 우리나라에 진정 단 한 번도 정전법 실시된 적 없습니다. 그나마 군포라고 그래서 조선 말에 균역법이라고 해서 한번 시행해볼까 하다가 결국은 이것도 뭐예요? 반대 부딪혀서 못했죠. 말만, 성리학자들 뭐 조선시대 때 성리학 한다지만 말만 향약이다 뭐 만들고,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위한 정전법 실시한 적 단 한 차례도, 1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조선의 성리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명인지라고 하는 것이 되고요. 바로 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누구냐면 여씨 형제들이죠. 송나라 때
여시 형제들에 의한 바로 향약이 크게 유행한 적인데, 그것은 원래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국가가 전혀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 양식 있는 지식인들 사이에서만 조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노민권상이라고 하는 것이 후대의 편법으로 나타난 향약이 바로 이러한 정신에 근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관련해서는 서경에서도, 그러니까 요전편 순전, 우리 끝나고 나면은 요전편 순전편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볼 테니까요. 그때 옛날에 요순의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주로 살필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렇게 해서 아까 두레박줄을 깼죠. 두레박줄을 거의 두레박줄을 타을 듯 한데, 은나라는 이미 조법으로 해서 훌륭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은나라 말기 때 다 말아먹고 마는 거죠. 그래서 두레박까지 다 깨버리는 거죠. 이른바 정전법 체제를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밀란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쪽 서쪽 제후에 누군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덕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와 몰리죠. 우리 사회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참 바꾸기 참 좋은 상황인데, 이게 그 덕을 갖춘 사람들이 조금은 있어야 돼.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 계속 좌충우돌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요. 그래서 자, 이게 정해놓고 놨더니 두레박줄을 깨트렸다. 이 문왕이 그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을 위한 위민정치다라고 하는 건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거 잘 보세요. 앞에서 백성들의 생활이 대단히 곤궁해졌습니다. 살아날 수도 없죠. 나무가 터여져 있는데 어디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왜 곤궁해졌느냐? 정전법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된다?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택화혁입니다. 자, 위에 금이 되고, 그죠? 금이 되고 이게 불이 되는 거죠. 연못계와 불입니다. 연못이라고 하는 건 물은 밑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거 올라가는 거죠. 원래 물하고 쇠하고는 상극이죠. 쇠가 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녹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자, 둘이 서로 상극인데 잘 보니까 상극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연못계가 밑에 있고 불계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 불은 불대로 너는 너고 나는 나죠. 상극이라 하더라도 서로 만나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라고 그랬나? 이거는 앞에서 다 공부했어요. 읽어보세요. 화택 규가 되는 거죠. 그래. 두고 보자. 너하고 나하고 째려보면 있는 상이 바로 규가 되는 거죠. 서로 흘겨보는 상이 되고, 이거는 이것이 서로 간에 뭐예요? 착종된 것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상극이긴 하지만 물은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고 불은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적절히 타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혁입니다. 고친다라는 혁이 되고,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에는 금이죠. 이거는 불이 되죠. 그래서 금화교역의 원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바뀔 때 우리가 하도수하고 낙서하고 해서 사구금이 기억나시나요? 옆에 이때 사구금이 중간에 자 이렇게 해서 하도수에서 기억나시죠? 하나 둘 셋 네 개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사구 원래 금이 되고 여기 뭐예요? 일육? 네, 일육수. 그 다음에 27 화, 38 목이 되는데 이것이 낙서 구궁수리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자, 1, 6. 그 다음에 뭐가 돼요? 7, 2, 9, 4, 3,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하고 2와 7이 선천은 이렇게 됐는데 후천에서는 이렇게 바뀌더라. 그래서 금화교역이라 표현하고 선후천의 바뀜이라고도 표현하고 세상이 크게 바뀌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금과 화라고 하는 것은 병기가 되는 거죠. 병기와 병화라는 말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한번 크게 뒤집어질 때는 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뜻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한번 요동을 치고 바뀌었죠. 이전에 에너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연에서 어떤 그 에너지들이 나중에 전기 문명으로, 그 다음에 이후에
빠른 뭐예요? IT 산업까지 이렇게 쭉 급속한 그 발전을 이룬 것도 금화학 교역의 원리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 택괴, 혁괴와 관련해서 그래서 혁이라고 하는 것, 혁은 아마 거기 아까 보시면은 그래 수지 정하고 203쪽에 보면 정도 불가 불혁이라. 그래서 정의 도는 가히 고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이 표현한 것은 자 정도로 고쳐야 된다 이 소리가 됩니다. 자 앞에서 뭐냐면은 개읍 불개정이라 그랬죠. 우리가 보통 개혁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개혁이라는 말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역의 혁괴 본문을 아마 공부할 수 있을지 내년에 지금 어찌 해야 될런지 요 이어서 계속 주역 공부하시면 하실 겁니까? 몇 분만 대답하고 나머지 대답 안 오시면은 왜냐면 상경으로 효로 들어가면 조금 더 어려워지고 근데 관심들은 많으시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상경 1년 하경 1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개혁이라라는 말이 바로 택화 혁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냐면 불개 정이라 그랬죠. 정은 고칠 수 없다라는 걸 그랬죠. 이때 그 정이 오물이 아니라 바로 뭐다? 정전법이라고 하는 그 경제 기본 체제가 되고 정치 체제가 되는 거죠. 경제 체제뿐만 아니라 옛날에 그 봉토를 나누는 방식도 정전법에 근거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공자가 여기서 정도는 가히 바꾸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도라고 하는 것은 고치지 않을 수 없다? 고쳐야 된다? 잘못했으면 고쳐야 된다 이 얘기죠. 이것이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마땅히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므로 수지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혁괴로서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택화혁이라고 하는 것 한번 보세요. 택화혁에 보면은 혁은 이일이라야 내부하리니라고 했네요. 이미 날이어야 그랬습니다. 이미 날이어야 이에 믿어오리니 아무 때나 개혁한다 그랬더니 예전에 우리 권력 들어설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구습을 개혁한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신문들이 뭐라 그러던가요? 야 개혁 소리 정말 듣기 싫어. 뭐라고 하세요? 개혁 피로 증후군 이 말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이미 고친다 하는 말이 딱 3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딱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3번까지 나갔는데 안 고친다? 더 이상 가능성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친다고 해서 하나도 안 고쳐. 그래서 이일이라 이미 날이어야 이에 믿어오리니 그때가 되어야 그때가 돼서 그럴 만한 그런 역량이 있고 아까 적소성대한 거죠. 적소성대에서 쌓았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덕 있는 군자가 있고 그런데 세상은 참 도탄에 빠졌더라. 그렇게 되면은 누가 고친다 할 때 정말 믿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누가 와서 누가 권력을 쥔다 하더라도 역시 어수선할 거라는 건 그죠? 너나 없이 다 믿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되어야 이미 날이 그러한 조건들이 다 갖춰져서 고친다 그러면은 믿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형코 이정하여 크게 형통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하여 이루어서 그 다음에 뉘우침이 없어지리라. 잘못된 것에 대한 이 모든 그저 뉘우침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한다 이 소리입니다. 관련해서 공자가 단전해 보면 혁은 수화 상식하여 물과 불이 그죠? 수화죠. 물과 불이 서로를 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니까 뭐예요? 불 꺼트리죠. 또 불은 위로 타오르면서 위에 있는 물을 말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화 상식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과 불이 서로를 쉬게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기세 등등하게 하던 것들이 적절히 이렇게 말리고 한편으로 지금 뭐예요? 너무 뜨거운 걸 차갑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녀 동거대 사람으로 표현하자면은 누구예요? 소녀, 맨 막내딸이 되고 중녀가 되는 거죠. 두 여자가 한 집에 있는 거죠. 근데 두 여자가 한 집에 있다가 나중에 어디 가요? 딴 집으로 다들 각각 시집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이제 인생 자리도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이녀가 두 여자가 한 집 안에 같이 사는데 기지부상득이 왈혁이라. 그런데 그 뜻은 서로 얻지 못하니라. 그 뜻은 한 집 안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서로 간에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서로 간에 다르더라. 그것이 바로 왈혁이라 그래서 이제 인사에다가 대비를 했고
이것이 이제 고치는 것이라 사람으로 표현하자면은 여자가 시집 가는 것, 남자가 장가 가는 것 다 인생에서 큰 격변이죠. 그죠? 지금까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그것이 한 개인의 인생으로 보자면은 크게 그 고치는 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일내부는 이미 나리어야 이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혁명한다라고 하는 거, 그죠? 고친다라는 것이 바로 믿어온 것이라, 그죠? 고치더라도 믿어오니라, 고친다 하여도 믿어오니라, 고쳐도 사람들이 믿는다, 바꿔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문명이 열하여 그랬습니다. 아래가 불교가 되니까 밝은 이가 문명이죠. 안으로는 내적으로는 참 밝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로써 기쁘다라는 거죠. 써이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열하여 대형 이정하니 그렇게 되니까 크게 형통하고 이로써 밝으니 이렇게 되죠. 바르니 혁이 당할세 고쳐서 마땅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된 정전법을 다 바르게 고쳐놨기 때문에 기회 내망하니라. 그래서 그 뉘우침에 의해 없어지느니라. 자, 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공자가 천지자연에다 비유했습니다. 천지가 혁하여서 사시가 이루어지며 바뀌지 않으면 봄이 봄대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나 봄 하다가 이것이 바뀌어져서 여름이 오고 여름 하다가 바뀌어져서 가을, 가을 하다가 겨울 그리고 다시 봄 하면서 그것이 계속 천지가 혁하는 겁니다. 혁하여서 사시가 이루어지며 탕무혁명하여 탕임금과 무왕이 명을 바꾸어서라는 거죠. 명을 바꾸어서 하늘에 순종하면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응하였으니 혁지시의 대의자라 그랬습니다. 바로 공자의 탕무혁명 옹호론이 여기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천자문에서도 유도당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유도당 조민벌제 그 다음에 아니 유도당 조민벌제예요. 주발른탕 유도당 뭐예요? 유도당 조민벌제 맞나? 유도당 그죠? 추이양국은 추이양국은 유도당이요. 그 다음에 조민벌제는 주발른탕이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요순과 하은주 3대 사망을 얘기한 거죠. 그 유학의 황하문명권의 그 통치론을 다룬 건데요. 자, 옛날에 세습 왕조죠. 세습 왕조에서는 세 가지 방식으로 바뀝니다. 하나 마땅히 장자 승계하는 방식이죠. 자식한테 승계하는 방식은 굳이 여기다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 늘 일상적인 거니까. 그래서 장자 승계, 어쨌든 가족으로 계속 승계하는 방식은 다루지 않았는데 권력이 바뀌는 특별한 두 가지를 여기다 다뤘습니다. 하나는 선양이죠. 선양하는 방식으로 해서 양위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혁명하는 방식입니다. 혁명이다라는 그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가장 좋은 방식은 이겁니다.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순임금이 우에게 하는 방식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이양국은 하는 것은 임금 자리를 미루어서 나라를 사양한 사람은 누구냐? 유씨와 도당씨라 그랬죠. 유는 누구? 순임금이요. 도당은 요임금이라. 둘이 그런데 요순 해야 되는데 바뀐 것은 운 때문이다 그랬죠. 그래서 도당씨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요순 즈음을 뭐라고 표현하면 당우지제예라는 말로도 쓴다 그랬습니다. 천자문에서 다 공부했는데들 나중에 공부해놓고도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우지제라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그냥 유도당이라는 말, 그죠? 도당시 유시라고도 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바로 선양, 양위한, 그죠? 양위라는 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덕으로서 덕 있는 군자에게 양위한 것이 되고 그런데 물러갈 때 물러가야 되는데 그죠?
백성들의 원망이 그저 하늘을 치솟듯 한데도 안 물러가요. 그런데 저쪽에 덕 있는 군자가 있습니다. 제발 좀 당신이 가서 정벌해 주십시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도저히 우리 못 살겠다. 그러니까 제발 당신이 그 정벌해 달라. 우리 언제든지 가서 죽을 각오라고 싸우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래서 백성들을 조문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가지고 그저 이 시체들이 뭐 구덩이에 놔들고 하는 거니까 아, 백성들을 내가 구해주겠노라. 내가 당신네들 위로한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죄 있는 자를 친 사람은 벌한 거죠. 정벌한 겁니다. 친 사람은 누구다? 주나라의 발과 은나라의 탕이라 라고 해서 탕무, 이게 바로 발이라는 것이 단 이름이 되고 휘발이 되고 누구냐면 나중에 무왕이 되는 사람이죠. 시효가 있으니까 바로 무왕이라 했더니 아직 시효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탕임금이라 읽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건 혁명군주를 얘기합니다. 이 혁명군주 주발른탕이라고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자가 서를 정리하면서 역사를 서경에 바로 요임금과 순임금 그 다음에 하은조 3대의 사망을 언급을 하면서 성인으로서 받들어지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바로 천자문에 고스란히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천자문의 이 대목은 바로 서경을 16글자로 압축해 놓은 거죠. 서경에 바로 뭐예요? 우서, 요전과 순전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뭐예요? 하서, 하나라. 하서는 굳이 하임금 우씨는 여기다 굳이 언급 없죠. 없지만은 이미 이 속에 있는 거죠. 이 속에 있죠. 순임금이 우한테 양의한 거고 이 우는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나오죠. 구주 우적이요 백군진병이라 그때 가서 나옵니다. 근데 이미 여기서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서, 그래서 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고 주서하고 상서 16글자가 바로 서경 압축 요약분입니다. 이걸로 다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덕 있는 군주에게 넘어가고 나중에 덕이 없고 무도한 정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혁명에서 정벌, 정토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글입니다. 그래서 탕무혁명하여 그래서 나중에 권력이 잘못되면은 반드시 뭐냐 백성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 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하늘의 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죠 주나라로 갔죠. 처음에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간 겁니다. 그러나 주나라가 정치를 나중에 잘못하니까 다시 또 하늘의 명이 바뀌어서 어디로?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갔고 그 다음에 주나라도 또 명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 권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늘은 변덕이 어떻다? 죽을 듯하다예요. 하늘은 변덕이 죽을 듯하다예요. 왜? 네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 다음에 언제든지 그 명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꾸준한 걸로 보자면은 하늘이 그저 끊임없이 명을 바꾸면서 새롭게 고쳐나가는 거죠. 그 고침이 없다면은 사람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도 변덕이라 그러죠. 이제 변덕이라라는 것보다도 하늘의 덕은 늘 떳떳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언제든지 고치더라도 떳떳하게 쓰이는 것. 그래서 탕무가 명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 그죠? 명을 바꾸어서 순호천. 그래서 하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늘 백성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민심에 부합하게 하였다라는 것이 응호인하니 이렇게 되죠. 혁지시 대이제라. 혁의 때가 크도다라고 표현했고요. 상활 택중유화 혁이니 그 연못 속에 불이 있는 것이 바로 혁이니 부글부글 끓는 거네요. 그죠? 군자 이하야 바로 혁명이라라고 하는 것이 칠혁명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칠혁명시하니라. 역을 다스려서 역이다라고 하는 역사역자인데요. 책력 개념입니다. 같이 쓰는 거죠. 책력. 다시 말해서 자, 이 책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주면 국가가 만들어주는 거죠. 백성들이 일일이 못 씁니다. 항상 그래서 옛날에 군주의 왼쪽에 한편에는 누가 있어요? 군자의 한쪽에, 임금의 한쪽에 임금 직속기관이 그 기상청이죠. 기상청, 요즘 기상청이고 옛날에 뭐 관상감이라 그랬죠. 조선시대 같은 관상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저 천문, 상에다가 보면 천문이죠. 이 천문을 늘 살펴보는 기관이 관상감입니다. 이것이 군주를 군주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자리 이동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뭐 흉년이 될 것이라는 둥 아니면은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둥 여기에 대비해서 농사 짓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 계속 이 저기 호령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이 주지웅님에 빠졌다 그러면 이거 게을리하게 되죠. 그리고 저 천문을 보면서 아주 이상한 거나 이상한 짓들이나 하고 있죠. 무슨 뭐 흉존이 길존이 해가면서 저기 서로 간의 권력에 맞춰서 이제 끌어당겨 쓰는데 이렇게 되면은 백성들 살림살이가 절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때에 맞춰가지고 항상 뭐냐면은 어쨌든 늘 책력을 반포를 하고 앉아서도 몇 년 봐요? 3천년 후를 내다보는 거죠. 우리 천세력 만세력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앞으로 물 때까지도 두루두루 예측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관상감에서는 뭐까지 내려면 저 해변가에는 물 때까지 다 알려주죠. 오늘날에도 물때 달력 다 있을 겁니다. 저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요? 그 수협에서 나눠주는 물때 달력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자 바람이냐 뭐냐 이거 보면서 오늘 고기잡이 하러 나간다 안 나간다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 일을 안 하더라. 그럼 백성들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혁명군주의 제일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바로 뭐냐면 백성들의 살림살이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책력부터 바르게 다스려라 이거 되는 거죠. 치력. 그래서 자 때를 밝힌다라는 겁니다. 명시, 치력 명시. 그래서 백성들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이런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해방이 되고 나서 또 치력 명시한다고 하긴 했어요. 공화정이 들어서면서 그죠?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고 그러다가 나중에 5.16 군사혁명 나고 하면서 뭐가 되느냐? 달력을 썼죠. 뭘로? 양력으로 싹 바꿨습니다. 왜? 음력은 뭐니까? 음력은 뭐 거의 미신개념으로 표현했죠. 미신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황당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시골에서는 뭐가 필요해? 여전히 음력으로 썼죠. 음력으로 썼고 그런데 통용되는 건 양력이니까 근데 국가가 달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언제쯤 씨 뿌려라고 돼야 되는데 그 달력도 안 줘요. 옛날엔 달력 안 줘도 된다 그랬죠. 왜? 옛날에 정치는 달력 안 줘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오늘 며칠이란 거 알게 해줬다 그랬죠. 왜? 뭐가? 달력을 뭘 보고 만들었으니까 그야말로 달 보고 만들었으니까 달만 보면 너하고 나하고 연애할 때 어디서 맨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가능했잖아요. 그죠? 대략 그게 우리 몇 시간 단위예요? 2시간 단위죠. 2시간 단위 여유 갖고 다닙니다. 그죠? 우리 그냥 어디 점심때쯤 만나자 그러면 그래요. 도대체 점심때가 언제인지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그땐 나중에는 또 뭐라 하냐 저 코리안 타임 이건 버려야 된다는데 문화적으로 보면 틀린 말 아니죠. 이 사람 급할 것 없어요. 그냥 대착 점심때 되면은 2시간 차이 한 11시부터 1시 사이 이렇게만 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 시간대 대체로 맞춥니다. 더 이상 늦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오늘 며칠이라 맨날 달 보는데요. 저 하늘에 저 달을 보면서 그래 날짜 정확하게 합니다. 근데 양력으로 바꿔놓고 오늘 며칠이죠? 저도 몰라요. 그래 달력 보자. 시계 좀 보자. 뭐 보자. 오늘 11월 7일 음력으로 오늘은 음력으로 8일인가요? 음력으로는 그리고 입동입니다. 그죠? 이것도 우리가 달력 봐야 돼요. 입동 어쨌든 오늘 입동절인데 이게 자 양력으로 바꿔놓고 백성들이 오늘 날짜도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정말 무지하게 만들어놓은 거죠. 그럼 국가는 어떻게 돼요? 달력 줘야 되는데 달력 안 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중에 약삭 빠른 사람들이 이 사이에서 나옵니다. 누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 얼굴 하나 딱 여기다 놓고 근하 신년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1년 12달 하나 딱 해놓으면 이 사람 얼굴과 더불어서 그 집에 맨날 벽면에 1년 내내 붙어있죠. 이게 참 이 변환기 때 웃지 못할 상황에서 정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도 다 잊어버렸죠. 음력이라는 것이 미신도 아니고 그 생활에 가장 편리한 방식이었더라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군자들이 자 이제 그 혁명군주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그 군자라면은 반드시 백성들을 위한 그 때를 밝혀주는 것. 그 백성들을 위한 때라고 하는 것은 농사 때를 잃지 않도록 항상 요걸 잘 만들어주고 또 하나 뭐냐 아무 때나 부역 동원시켜가지고 군대 끌고 가요. 아무 때나 국가 저기 도로공사한다고 끌고 가요. 요즘에 뭐 인구 많으니까 별도 인부들 다 쓰지만은 반드시 농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백성들 인력 동원해서 도로공사하고 관공서 고칠 거 고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 어떻게 돼요? 부역 그때 보내는 거죠. 부역 보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순환보직을 쭉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칠용명시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혁명을 완수를 했죠. 혁명을 완수를 하면은 그 다음에 203쪽 보세요. 혁물자 막약 정이라. 물건을 고치는 것은 손만한 것이 없느니라, 정만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수지정하고, 그래서 정으로서 받았다 그랬습니다. 물건을 고치는 것이 정이다. 화풍 정이죠. 자, 불을 요렇게 들여서 구멍으로 해서 이제 풀무질 해가지고 막 불을 일으켜서 여기다 이제 그 솥을 걸어놓고 익히는 건데요. 전체적인 상으로 보자면은, 자, 이게 솥단지 안에 이게 귀가 있고, 자, 위에 뚜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산발이 솥이 이렇게 있고, 이 속에다 이제 익히는 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 해서 불을 넣어서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것이 이제 정이라 표현하는 거죠. 정이라라고 하는 건데, 양쪽으로 보면은 조각널 편자에다가 편장이죠. 장편 되는 건데 손목이죠. 손목이고, 손목의 글자가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이 나무로 이렇게 따갠 형태가 되고 위에 눈목자가 이렇게 들어가죠. 주역에서 특별하게 이 괴상 자체가 글자로 들어온 몇 개 안 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모양 자체가 그대로, 그릇의 모양이 그대로 주역의 괴상이 되고, 주역의 괴상 자체가 그대로 글자로 된 대표적인 그 글자입니다. 그래서 화풍정이라라고 하는 건데요. 정이라라는 건 원래가 솥이 되는 거죠. 솥이 되는 것이 되고, 솥 속에 생 물건이 들어가면 전부 다가 변하죠. 자, 생쌀이 물과 넣으면 같이 맛있는 밥이 되고, 그 다음에 온갖 것 집어넣어서 뭐 맛있는 국도 나오고 해서 물건을 바꾸는 것이 손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의 정치적인 통합의 상징의 의미로 썼습니다. 지금 저 은어지에 가보면은 우리 그 최고로 큰 사모 뭐였더라? 사모 정인가요? 사모 뭐라고 했던 그 지금까지 발견된 정 가운데서 최고로 큰 정이 그 은어지에서 나왔는데, 은어 종묘에서 나왔는데요. 사모정 정인데, 그 전에 원래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임금이, 우가 아직 임금 되기 전이었죠. 치수 사업을 하고 난 뒤에 9주로 쭉 나눴다 그랬죠. 그래서 각각 9주로부터 그래서 쇠를, 동을 이렇게 다 구합니다. 구해가지고 그 동을 가지고 주조를 해서 정을 만드는 거죠. 정을 만들어서 구주에 두루두루 다 나눠주고 천자한테 제일 큰 거 하나 받고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통합의 상징의 의미로 삼은 것이 바로 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혁명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면은 그때 나오는 그 국가의 재화를 어떻게 돼요? 두루두루 고루고루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밥을 해서 혼자만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 함께 같이 먹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정으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종묘의 제사를 지내는데 바로 정을 갖다 쓰는 거죠. 정에다가 음식을 하고 해서 이것을 두루 신에게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루 대신들과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하고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루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은 이름해서 통합의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정입니다. 그래서 정은 이렇게 해서 이제 혁명을 완수하고, 자, 이제 하늘에 두루두루 구하고 조상에게도 구했으니까 혁명이 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형이라 또는 원고, 그죠? 크게 길하고 형통하니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 정 자체가 상을 그대로, 그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드는 거니까 정은 상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상, 모양이라 그랬습니다. 50번째이고 여러분들 책으로는 255쪽이죠. 정은 상냐니 이목손화 팽임이니, 그죠? 이목손야, 손으로서, 그죠? 손 드린다라는 데 손목이죠. 나무로서, 손목으로서 바로 불에다가 넣는다라는 겁니다. 불 뗀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손화로, 목손. 그죠? 나무의 손화로, 나무로서 불을 들여서, 그죠? 팽임이니, 이때는 자, 팽자를 읽으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말이야, 우리 애 이름을 형자로 해서 이렇게 잘 지어놨더니, 뭐, 형석이라고 집어넣었더니, 저 무식한, 저 동석이가, 면석이라고 해서, 면석이가 몰라가지고 말이야, 여기다 하나 쫙 그어놔서 우리 아들 이름이 형자가 됐습니다. 관계없이 원래 형자를 읽어도 괜찮은데, 그죠? 몰라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면석이 이름들이 제법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또 글자도 몰라가지고서는 갔더니 그냥 면석이가 알아서 이름 또 지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거예요. 자, 형통하다라는 의미로는 형으로 읽고요. 그 다음에 형이라라고 하는 이 글자가 다 형으로도 읽고, 삶을 팽자로도 읽고, 또 제사 드릴 향자로도 읽고, 다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내용 따라서 이제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늘의 사덕을 원형 이정이라 그래서 그 화의 덕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형이라, 원형이라 형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두 기운이 합쳐져서 만물을 다 크게 만들었죠. 마칠렸죠. 여기는 자, 우리가 그 요즘 생물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생장 한계점이죠. 여기서 다 큰 거죠. 그래서 맞췄다라는 겁니다. 다 컸다. 그리고 나머지 가을 될 때까지는 뭐 해요? 단단하게 연그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일름 일량집이 도해서 한번 맞췄죠. 마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시작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분명히 요 글자가 들어가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옷이다 그럴 때면 1부터 10까지 다 펼쳐졌고 더 이상 못 올라가죠.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건 여기서 끝이는 거죠. 자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미상 자, 음양의 영허소 식의 의미가 되고, 그래서 향인데 하늘이 두루두루 이렇게 형통한 덕을 내려줬으니까, 그죠? 두루두루 다 자라게 해줬죠. 그럼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야 되는 거죠. 뭘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 지내는 거죠. 그 신에게 제기에다가 음식을 가득 담는데 그냥 담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곡진하게 정성을 다해서 담는 것이 바로 뭐다? 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례가 있죠. 예를 지내는 걸 누가 해요? 장자가 하죠. 자식이 하죠. 그래서 형과 향은 기본적으로 뜻은 같은 거죠. 이 형통하게 해주신 하느님과 조상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향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국도 끓이고 하는 거죠. 생것도 올리지만은 뭐예요? 이것을 뭐예요? 삶기도 하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둥글고 잘 익은 것들, 우리가 세숙공신이라는 말 천자문에 나오죠. 세금으로 낼 것은 잘 익은 것, 그 다음에 곡물로 바친 것은 내가 재작년에 만들었다가 안 팔리는 거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새롭게 만드는 거, 이런 거죠. 둥글고 잘 익은 거. 그러니까 둥글고 잘 익은 걸 가지고 뭐 한다? 삶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잘. 그래서 형자는 향으로도 읽고 필요에 따라서는 팽으로도 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뭐냐면은 밥을 잘 익히는 거죠. 먹는 밥을 다 익힌다라는 임하는 거. 물러서. 그죠? 물을 넣어서 익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써놓고 팽임이라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손목 이렇게 해서 나무로 불 떼서 그 다음에 팽임 밥을 익히니 성인이 그 다음은 뭐겠어요? 향하여겠죠. 제사를 올려서 그죠? 형통할 자인데 성인이 이걸 가지고서는 향하여서 그죠? 제사를 올려서 이 향 상제하고 그죠? 그래서 상제에게 제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뭐 다음에 뭐해서 대팽하여 크게 삶아서 이 양 성현하니라 이로써 성현을 기르니라. 그러니까 화풍 정교를 보고 옛날에 성인이 내가 혼자 정치 다 못하잖아요. 그죠? 정치 다 못하니까 그 다음에 나 대신 저 각지에 내려가서 정치를 잘할 사람들 국가가 길러내야 되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인재 양성을 해야 돼요. 어떤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면 안 됩니다. 두루두루 인재 양성을 하여서 그것이 이제 그거 뭐냐 크게 삶아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그저 그 사금고에다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재물을 흩는 거죠. 두루두루 재물을 다 흩어가지고 뭐냐면은 천하의 인재를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도 보면은 이재 발신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신 발제라는 말이 있죠. 군자와 소인의 정치. 요즘 말로도 이게 딱 맞습니다. 이제 이신 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신. 이게 개인의 재산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경우는 그렇죠. 자기 몸으로써 재산을 불린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어라, 내가 임금이니까, 내가 천자니까, 내가 뭐예요? 너희들 세금 많이 내. 해가면서 자꾸 그 재물축적, 부정축제하는 자들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재발신이라고 하는 어쨌든 국고의 재물이라고 하는 결국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백성들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흩어가지고 내 몸을 빛나게 한다 이 소리예요. 뭐예요? 그게 두루두루 재물을 흩어서, 그러니까 두루두루 백성들에게 골고루 해서 만약 계속 인재들을 길러내는 데 쓰고, 그 다음에 불쌍한 백성들한테 계속 뭐예요? 보조 다 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훌륭하신 임금님이시여,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재물로서 몸을 발표하는 것, 몸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바로 군자의 도이고, 그 다음에 지 몸으로서 내가 말이야 장관이라고 내가 대통령 빽이 있다고 해가지고 재물을 끌어 모은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모은다. 이거는 바로 소인배의 정치다라고 하는 것을 저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바로 화풍정괴의 그래서 성인은 그저 대팽하여 크게 삶아서 그 소시라고 하는 것. 소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국가의 기관, 제도가 되는 거죠.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뭐다? 나라의 인재를 키워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현을 기르느니라. 그 다음에 손이 이목이 총명하며, 참 공순하면서도 이목 어디서 나와요? 연목계에서 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불계에서 눈이 나오죠. 참 이 지도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지도자가 참 선순하면서도 뭐예요? 귀 밝고 눈이 밝아서. 잘 안 보이나요? 주역 다음 내년에 공부하시려면 64개 빙글빙글 잘 외워두셔야 돼요. 8개. 자, 택화혁이 아니라 화풍정이죠. 화풍정. 자, 바람꾀. 바람은 손이죠. 공순하면서, 사람이 보니까, 그죠? 사람이 공순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귀가 여기서 나오죠? 모원시청사에서 청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화정, 이건 또 눈이죠. 귀 밝고 눈 밝다 이 소리에 바깥으로까지 나갔으니까 귀도 바깥으로 나고 눈이 저 위에서 두루두루 귀 밝고, 귀 밝다라는 것은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는 겁니다. 청정이죠. 정치란. 그 다음에 눈으로 이렇게 잘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밝게 잘 보는 형이니까. 그래서 그 이목이 총명하며, 그 다음에 유진이 상행하고, 유가 부드럽게 나아가면서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 덮어야죠. 아,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셨군요. 왜 눈초리들이 저럴까 그랬더니 부드럽게 나갔다라는 것은 바로 유가 이렇게 해서 천하를 두루두루 잘 다스리려면 강한 임금보다도 부드러운, 그죠? 아주 밝게 잘 보는 이러한 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진이 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고의 임금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임금이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중을 얻어서 아래에 있는 이 강한 현신과 서로 간에 음양은 짝이 돼서 천하를 잘 다스리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득중이 응호 강이라 이로써 원형하니라, 크게 형통하니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대상전에서 보면은 목상유화 정이니, 나무 위에 불이 있는 것이 정이니 군자 이하여, 군자는 이것을 보고 정의 운명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군자는 내가 현재 처한 내가 임금 자리에 따라 임금 자리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천명이, 그죠? 천명에 그대로 순종을 하면서
자, 백성들의 민심을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응명이라라는 겁니다. 명이 엉기어지게 한다 이거죠. 명이 엉기어지게 한다. 명이 흩어지는 것은 뭐예요? 권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명이 두루두루 나에게 모든 그저 이 세력들이 다 결집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도 어거지로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민심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잘 보고 총명한 정치하는 거죠. 총명하게 잘 보아서 그 다음에 부드러움으로써 다스렸더니 그죠? 다스려서 천하의 그 명들이 다 이렇게 결집되게 하는 것, 천하를 일통하게 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바로 화풍정교입니다. 그러니까 정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공자가 표현했듯이 대학으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발신이 되는 거죠. 그냥 내 사개인 뭐 돈 뿌려가지고 귀현대고 이거 아닙니다. 국고의 재물을 두루두루 적재적소에 잘 써서 나라의 인재를 기르는 정치.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사람들 그 잘 돌보는 뭐예요? 복지 정책들 이런 것들이 잘 하는 것이 바로 화풍정교의 정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